여러분, 오늘 러시아에서 영상이 너무 많이 나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실 어디서 시작할지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채널에서 보여드리는 한 남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입니다. 그가 전선에 갔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전선에 갔습니다. 물론 실제로 간 건 아니지만 우리 중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전선에 있는 푸틴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분석해 봅시다.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은 이틀 3일 전에 나왔습니다. 군대를 위한 동기부여 차원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푸틴이 군복을 입고 완전히 위장된 이상한 환경에 있습니다. 칼이 케레케라시모프와 대화하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 활기찬 얼굴을 보세요. 저게 바로 승자의 얼굴입니다. 이제 그래요. 분명히. 당신과 나는 이게 다 가짜라는 걸 알아요. 이 모든 게 연출된 거죠. 하지만 러시아 군인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해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런 소동을 짚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공개됐습니다. 여기 푸틴이 러시아 군대가 점령한 마을과 도시, 그리고 소도시에 대해 직접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는 콘스탄티니우카와 몇몇 다른 마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통제하고 있는 거점들도 언급합니다. 그건 그냥 가짜 정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옆에 두는 이 펜입니다. 이 펜이 계속 굴러옵니다. 그가 다시 제자리에 놓아도 계속 굴러옵니다. 이건 마치 우크라이나의 결의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같네요. 그렇게 쉽게 짓밟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계속 복수를 위해 돌아옵니다. 펜도 계속 돌아옵니다. 여기에 올려놓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모두가 이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전선에서 촬영된 거라면 왜 내부에 위장 무늬가 있는 거죠? 외부가 아니라 내부예요. 왜 이 벙커 겸 본부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들이닥치거나 전투가 벌어질 일도 없을 텐데 이런 벽에 위장 무늬를 칠한 걸까요? 왜 이렇게 위장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A입니다. 우리는 절대 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사실 답이 있죠. 아마도 모스크바 어딘가의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또 다른 좋은 질문이 있었죠. 며칠 전에 전선에 있었던 푸틴은 누구였을까요? 진짜 푸틴이 누구냐는 거죠. 진짜 답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진짜 푸틴이라는 겁니다. 기운이 없고 나이가 들어 보이고 보톡스도 별로 안 맞은, 조금만 맞았을 뿐 대부분은 안 맞은 그런 모습이죠. 이 노인은 푸틴처럼 보입니다. 이게 진짜 푸틴처럼 보입니다. 그는 진짜 푸틴처럼 말합니다. 그의 몸짓도 푸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이 스튜디오 무대 영상이 나오기 며칠 전에 우리는 이 푸틴을 아시아에서 봤습니다. 보톡스로 빵빵한 볼, 에너지가 넘치고 이어피스를 가지고 장난도 쳤죠. 마치 광대처럼 모두를 즐겁게 하고 저렇게 웃었습니다. 저걸 보세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불과 3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가짜 푸틴입니다. 평소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접촉하는 걸 좋아해서 군중 속에 보내는 에너지 넘치고 항상 웃는 푸틴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에너지가 없고 거의 죽어가는 듯한 남자가 그 나라를 이끄는 진짜 푸틴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말하고 항상 기침을 하며 움직임도 매우 느리고 내면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죠. 요즘 푸틴을 알아보는 방법이죠. 오늘은 모스크바, 가스부족, 크림반도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곧 죽게 될 러시아 블로거 중 한 명인 예브게니 골드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한정된 자원입니다. 예브게니 골드만이 러시아의 정유소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묘사하는 것을 함께 즐겨봅시다. 지금 푸틴의 목표는 우리의 옴스크 공장을 망치는 것입니다. 옴스크 정유소는 아직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지 않은 러시아 최대 정유소 중 하나입니다. 공격 시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꼭 막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 여기는 네 나라잖아. 옴스크 지역을 봉쇄해. 이 자식아, 네 겹으로. 젠장, 이 남자에게 권력을 주지 마. 그는 분명히 더 나쁠 거야. 그러니까 그는 프리고진이야. 그는 분명히 브리고르 프리고진이야. 사병만 없을 뿐이지. 만약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거긴 완전히 망하는 거야. 정부의 절반은 감옥에 쳐넣어야 해.
젠션장. 빌어먹을 게으름뱅이들. 젠장.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뭘 기다리는 거야, 젠장? 대통령 올 때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해? 각 부처 다 엿먹으라고 해. 당신들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면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인들이 옴스크 정유소를 공격할 거라는 거야. 아주 멀리 있지만 그럴 수단이 있어. 내 생각엔 그들이 아직 공격하지 않은 건 전략적인 결정이야. 우크라이나에 더 가깝고 공격하기 쉬운 더 중요한 목표들이 있거든. 하지만 이 정유소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안전하지 않아. 그들은 먼 곳도 공격했으니까. 러시아인들은 수완이 좋을 수도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은 내가 이미 보여준 이 앱을 만들었어. 한번 같이 볼까? 바로 이 앱인데 러시아에 있는 모든 주유소를 보여줘. 여긴 모스크바 지역이지만 러시아 전체 주유소를 보여줘. 지난주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 초록색이 많아진 건 기름이 늘었다는 거지? 정말 기름이 더 있는 걸까?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러시아인들은 이 앱을 이용해서 어느 주유소에 가야 할지 확인해. 한번 봐봐. 우크라이나인들이 새로운 온라인 게임을 출시했어. 주유소 상태와 지도를 바꾸고 기름 없는 주유소를 기름 있는 것으로, 기름 있는 주유소를 기름 없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어. 그 결과 모스크바에는 혼란이 생겼지. 운전자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연료를 더 태우고 교통체증을 만들고 주유소에서 서로 충돌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상을 찍어. 오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볼 거야. 내가 어제 찾았던 외진 주유소 기억나? 지난 24시간 동안 상황이 바뀌었어. 저걸 봐. 주유소가 어디 한가운데 있지? 숲과 들판 한가운데라서 여기 오기 힘들어. 시간이 걸리지. 외진 곳이야. 기름도 다 떨어졌었지. 이 친구가 언급하니까 모두가 거기 상태를 도배했어. 그리고 짠! 이제 기름이 생겼어. 정말 그래? 사실은 아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들은 거기로 가서 길을 막고 한가운데서 연료와 기름을 낭비하게 돼. 기름도 없는 곳에서 말이야. 그건 재앙이지. 그리고 이 앱은 감사합니다. 다른 운전자들을 도왔어요. 라고 해. 내가 정말 도운 걸까? 나는 자유로운 우크라이나를 도왔어. 정말 고마워. 러시아에서 이미 존재하는 연료 공항에 더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앱에 운전자들이 연료가 있다고 공유하는 정보를 대량으로 올려서 러시아를 더 심하게 골려주기로 했어. 그래서 이걸 하려면 VPN으로 러시아 서버에 접속해야 해. 하지만 가능해. 우리는 VPN을 통해 지데벤스에 접속해서 상태를 바꿔. 휘발유가 있다고 표시된 곳을 비어 있다고 바꾸고 반대로도 해. 그게 결과야. 그럼 그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뭘 하게 되는지 알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촬영한 영상을 같이 보자. 여기 한 명의 러시아 수탉, 피투기 우리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자, 한번 보자. 나라에 기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 석유를 직접 뽑아내는데. 젠장, 빌어먹을. 기름이 없을 리가 없잖아. 젠장, 빌어먹을. 이 빌어먹을 석유 우리한테 있잖아, 이 자식아. 젠장, 빌어먹을. 이 말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욕이 5개나 10개밖에 없어. 거의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똑같은 욕만 써야 해. 그런데 러시아어는 정말 다양하고 풍부해. 번역이 안 돼.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정말 자극적인 욕설을 쓴다고 상상해봐. 이 빌어먹을 석유 우리한테 있잖아. 젠장, 빌어먹을. 땅을 치면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기름이 없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 당국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키릴? 와우. 그는 친구 키릴과 이야기 중이야. 키릴이 당국이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좋은 질문을 했어. 그 말 다시 해줄래? 내가 녹음 중이야. 저기, 네 휴대폰에 있는 맥스 앱이 이 통화를 녹음하고 있어. 그 말 한 번만 더 해줄래? 우리 당국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 당국이 아니라 사람들이야. 그래, 당국이 아니야. 스테프,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감옥 가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만약 맥스 앱으로 듣고 있는 FSB 요원이 있다면 이건 당국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라는 거야. 루디, 줄 서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줄을 서서 인위적으로 이런 공황 상태를 만들어내. 기름은 있어. 사람들은 10리터라도 넣으려 해. 젠장. 차가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계속 기름을 넣어. 젠장. 진짜로 기름 있어.
어제도 푸틴이 나와서 기름 있다고 했어. 물자는 있는데 사람들이 괜히 패닉을 조성하고 있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나 연료 30km밖에 안 남았어. 젠장 진짜 미치겠네. 완전히 망했어. 젠장 진짜 미치겠네. 진짜로 영어를 개혁해야 해. 솔직히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해. 젠장 가자. 고급 담배를 피우고 있네, 친구. 그래, 이 앱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관리해서 다행이야. 러시아인들은 실제로 연료를 다 써버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주유소에 가거든. 그리고 거기 도착하면 진짜 고통스러워. 주변에 러시아 차들이 많은데 연료가 없어서 서로 싸우고 그걸 촬영해 온라인에 올려서 우리 모두 볼 수 있어. 알겠어. 하지만 이제 수도인 모스크바로 가보자. 모스크바에는 분명히 연료가 있겠지? 러시아 사람들은 다 모스크바에 가잖아. 거기가 가야 할 곳이니까. 수도니까. 러시아 전체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웅장한 곳이야. 그래서 러시아인으로서, 젊은 러시아 여성으로서 모스크바에 가는 거지. 모스크바에서 뭔가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 택시를 불러야 할 수도 있고 음식을 주문해야 할 수도 있지. 어딘가를 걸어서 가기 위해 GPS를 써야 할 수도 있지. 네 경험은 어땠을까? 자, 보자. 나는 모스크바에서 하루를 통째로 허비했어. 나는 여기 앉아있고 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 GPS 때문에 오늘 하루 내내 모든 약속과 계획이 엉망이 됐어. 그래, 러시아인들이 GPS를 방해하고 있었거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발트해, 핀란드만. 발트 3국, 핀란드 상공에서도 오랜 시간 그랬어. 이것은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목표물 찾기에 더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어. 사람들은 GPS를 쓸 수 없어. 운전이나 택시 호출, 러시아판 우버인 얀덱스도 이용할 수 없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 모스크바는 크고 낯설어서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도 몰라. GPS가 방해를 받아서 정보를 얻을 수도 없어. 그래서 넌 큰 도시에서 혼자이고 네 휴대폰도 도움이 안 돼. 가끔은 인터넷이 안 돼서 돈조차 결제할 수 없을 때도 있어. 정말로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정말 좋은 질문이고 이건 러시아에서 사는 것에 대한 아주 솔직한 눈물이야. 난 그냥 너무 속상해. 택시 5분 거리인데 1200루블이야. 그리고 내가 택시를 불러도 오질 않아. 그리고 걸어서 가면 15분이나 걸려. 이게 정상인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얘들아.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진짜 여기서 빨리 떠나고 싶어. 러시아 수도에서의 아주 러시아다운 경험이야. 이 모든 건 자유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자유로운 국가를 점령하려는 러시아 파시스트 정부의 공격이 낳은 증상일 뿐이야. 이건 그저 그 증상일 뿐이야. 그 이상도 아니야. 열이 나는 건 네 몸이 체온을 올려서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공격하려고 하는 증상이야. 결국 그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지. 이것도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죽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증상일 뿐이야. 그리고 이 여성도 이런 증상을 겪고 있어. 별다를 것 없어. 흔한 증상들이고 우리는 모두 이게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지. 또 다른 모스크바 여성이 있어. 나는 이런 모스크바 여성들이 좋아. 이 사람들은 울 때도 이런 영상을 찍고 화가 날 때도 이런 영상을 찍어. 멀리서 보면 좋아. 가까이 가면 널 파괴할 거야. 난 그냥 즐겨. 좋은 오락거리야. 또 다른 모스크바 여성이야. 봐봐. 동지들, 지금 모스크바에 더 이상 휘발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바로 내가 1시간째 모스크바 순환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야. 순환도로, 모스크바. 알지? 크고 큰 도시야. 그 바깥쪽에는 3개의 순환도로가 있어. 가장 짧은 것, 중간 것, 그리고 가장 긴 것. 이 도로는 죽음의 도로라 불려.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어. 그래도 그녀는 운전 중이야. 난 가까운 순환도로를 표시하며 주유소를 찾고 있어. 나는 15개가 넘는 주유소를 지나쳤어. 그런데 있잖아. 맞아. 그 어떤 주유소에도 휘발유가 없어. 적어도 95옥탄가 휘발유라도 있으면 좋겠어.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2배의 돈을 내는 것도 각오했는데 내가 참 순진하지. 넌 1시간 동안 줄을 서고 2배의 돈을 낸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친구. 넌 하루 이틀은 줄을 서야 할 거야. 넌 눈물까지 흘리면서 3배의 돈을 내거나 아예 기름을 못 넣게 될 거야. 그리고 겨우 기름을 넣게 되더라도 정부가 품질 기준을 낮춰서 연료가 부족하니까 품질이 떨어진 기름이야. 그래서 네 엔진을 망가뜨릴 거야.
그게 네가 겪게 될 일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해. 그녀는 1시간 줄 설 준비가 돼 있어. 정말 공주님이네. 나 이제 기름도 없어. 1시간째 운전하고 있어. 너도 1시간째 운전하고 있잖아. 난 안 볼 거야. 쟤는 내 생각엔 현실을 제대로 깨닫게 하려면 일주일 정도 더 고생해야 할 것 같아. 너한테 소개해줄 러시아 여성들이 더 있어. 그리고 다음 사람, 아니 방금 전 사람은 모스크바 여자였는데 현실 감각이 없었지. 이번에 소개할 사람은 훨씬 더 현실적이야. 하지만 이 엄청난 물고기 입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 러시아에서는 이게 정말 유행이야. 18살쯤 되면 바로 자기를 블로피쉬처럼 보이게 만들어. 제일 못생긴 물고기, 이런 엄청난 입술 말이야. 러시아 남자들은 아무도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 여자들도 좋아하지 않아. 그냥 다들 따라하는 거야. 러시아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정말 못생겼는데 다들 그렇게 해. 이 사람은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훨씬 더 심해질 거야. 너희는 상상도 못해. 5년 후면 입술이 엄청 커질 거야. 얘들아, 나 진짜 걱정되기 시작했어. 우리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0km야. 연료 부족 경고등이 어제부터 계속 켜져 있었어. 진짜 모르겠어. 일단 러시아는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음식이든 뭐든 다 비싸. 러시아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공공요금부터 모든 것까지 다 그래. 항상 러시아 때문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그래. 푸틴은 연료가 있다고 말했어. 이미 설명했지만 이런 분석 패턴이 있어. 이 분석을 거미줄처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여기 해결책이나 결과가 있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시작한 이 전쟁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야. 우리가 폭력을 부렸지. 이제 우리가 이 폭력을 겪는 건 그들이 우리를 되받아 공격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들은 이런 분석을 못해. 러시아 선전이 그들의 마음에 이런 장벽을 세워놨어. 그래서 설명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바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버리지. 이게 러시아 선전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설명에 절대 다가갈 수 없어. 네가 방어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이야. 푸틴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정치인, 때로는 국민들 때문이지. 이 모든 게 머릿속 지도 여기저기에 있지만 절대 푸틴 때문도 아니고 정부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아니야.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는 젊은 여성이나 남성들에게 30년간의 푸틴 선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보는 건 정말 놀라워. 이 선전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면서 온갖 계산을 시키고 잘못된 설명으로 이끄는 걸 볼 수 있어.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는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그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처럼 보인다는 점에서는 끔찍한 일이야. 알겠지? 그걸 치료하려고 노력해야 해. 그리고 우리는 그걸 치료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건 고통스러울 거야. 그리고 이제는 차에 기름조차 제대로 넣을 수 없어. 다음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교통도 멈춰버릴 거야? 좋은 질문이야. 다음엔 도대체 뭐가 올까? 여행이나 운전이 일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난 이 빌어먹을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봐,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 우리에겐 몇 가지 질문이 있어. 우린 지금 작은 버블 안에 있어. 조금씩 확장하고 있지. 러시아인들의 사고방식은 아주 좁거든. 알지? 이런 질문과 생각으로 우리가 조금씩 확장하고 있어. 하지만 그걸 넓히려면 정말 많은 고통이 필요해.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해. 내 생각엔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이 필요해. 이제 또 다른 러시아 여성의 분석을 소개할게. 이 분석은 정말 훌륭해서 전혀 비난할 수 없어. 정말 훌륭해. 그래서 사실 내가 이걸 공유하는 거야. 만약 25조 루블을 5천 루블 지폐로 끝에서 끝까지 늘어놓는다면 약 78만 5천 킬로미터가 돼. 마일로 치면 엄청난 거리야. 정말 많지. 이건 지구 적도를 약 20바퀴 도는 거리거나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비슷해. 뭐 그런 거지.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그만큼의 돈을 썼어. 그 돈이면 러시아는 안전하지 않고 노후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킬 수 있었을 거야. 수천 개의 현대식 학교와 병원을 짓고 최첨단 기술로 장비를 갖출 수도 있었지. 나는 최첨단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만 러시아에는 예술도 없고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도 없어. 그래서 러시아에서 최첨단이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 내 생각엔 그녀가 독일 기술이나 정치를 말하는 것 같아. 과학에 투자하고 새로운 의약품과 기술을 개발했으며 교사와 의사의 급여를 올리고 연금도 인상했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안전하지 않고 노후된 주택에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어. 하지만 여전히 수천 러시아 가족이 무너져가는 막사에서 살고 있어. 그런 곳은 들어가는 것조차 위험해서 집이라고도 할 수 없어. 사실이야. 훌륭한 분석이야. 그리고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정부는 부유한 정부였어. 그들은 엄청난 돈을 그냥 쌓아두고 있었어. 푸틴은 2014년까지는 영리하게 정치를 했지. 그는 대부분의 빚을 갚았어. 그중 일부는 외국 기관에 그냥 갚지 않았어. 그는 해외에 3천억 달러의 자산을 모았지. 그리고 그는 러시아 중앙은행에도 금과 외화로 비슷한 금액을 모았어.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돈을 그냥 쌓아두고 있었고 러시아 국민들은 빈곤 속에 살고 있었어. 그런 다음 그는 이 전쟁을 시작했고 이 돈은 무려 4년이나 버틸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갔어. 결국 내 나라가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만 쓰고 있었어. 그런데도 그 돈은 오래 버텼지. 하지만 그 돈으로 러시아를 거의 완전히 고칠 수 있었어. 고칠 수 있었지.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는 다른 선택을 했지. 그리고 그게 지금의 결과야. 하지만 러시아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돈을 통제하는 정부 자체는 부자였어. 왜냐하면 그냥 굴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푸틴이 그 돈을 독차지해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야. 이제 크림반도로 가보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꽤 아름답거든. 한번 봐봐. 2025년 밤에 우주에서 보면 크림반도가 불빛으로 밝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크림반도는 정말 밝아. 왜냐하면 도시들도 밝고 도로들도 밝거든. 여기에는 좀 더 작은 불빛들도 있어. 우크라이나인들이 중거리 타격 능력을 사용해서 크림반도와 다른 전력망 연결 지점에 있는 25개 이상의 변전소를 그냥 해체해버린 2026년으로 가보자. 그리고 크림반도는 어두워졌어. 페렘볼, 세바스토폴, 큐도르자, 예브파토리아 같은 큰 도시들은 여전히 작동해. 내 말은 그 도시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 하지만 다른 곳들은 이제 없어. 크림반도는 어둠에 잠겼어. 이로 인한 여파는 패스트푸드점, 식당, 식료품점까지도 모두 크림반도에서 문을 닫고 있다는 거야. 크림반도는 텅 비어가고 있어. 러시아인들은 떠나고 있어. 가게들은 문을 닫고 부동산도 팔고 있어. 그건 좋은 일이야.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크림반도의 연료 위기에 대해 말하자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휘발유 가격을 보고 있어. 리터당 225루블. 이야, 이건 갤런당 11달러라는 뜻이지. 미국에서는 갤런당 11달러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나도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거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러시아인들 입장에서 러시아와 임금을 비교해보면 캘리포니아라는 주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곳이야. 그것도 고작 주 하나에 불과한데 말이지. 그걸 러시아와 비교해보면 생활 수준이 한 35배쯤 더 높다고 생각해. 그런데도 연료 가격은 똑같아. 러시아인들에게 정말 미친 듯이 비싼 거야. 이런 가격은 살인적인 가격이고 러시아에선 차라리 죽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해. 그리고 크라스노다르, 남부 러시아에 있고 크림반도와 가까운 곳인데 이미 빵 부족 현상이 보고됐어. 요즘 빵이 1917년 당시의 빵처럼 의미가 크진 않아. 그때는 빵이 곧 식사였거든. 지금은 빵이 그냥 다른 음식의 대체품일 뿐이야. 그래도 여전히 이건 시장에 음식 부족 현상이 생길 거라는 신호야. 음식을 운반하거나 공급하는 트럭들이 디젤이 떨어져서 공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부족 현상이 생길 거야. 러시아에서 기근이나 식량 부족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역마다 특정 종류의 음식이 부족해질 거라는 거지. 음식 자체는 충분히 있어. 기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건 하나의 신호야. 이 더 큰 문제의 또 다른 증상이야. 여러분, 지난 영상 이후에 2명의 새로운 바이미어 커피 멤버가 가족에 합류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최소 3주 동안은 스폰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톰반더 하이데가 다시 가입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15번째 감사드립니다. 상관없어요. 가입해 주시면 톰반더 하이데, 또 이름을 계속 잘못 부를 겁니다. 그리고 로르크 펠라,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바이미어 커피 월간 멤버십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러시아 전역의 주유소에 수백, 수천 대의 차량이 줄을 서 있을 때 그 혼잡한 도로 옆 지역에는 차량 한 대당 한두 명, 어쩌면 그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볼일을 볼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하는 방식이니까요.
그게 러시아 문화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소련 시절부터 도로 옆에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일까요? 케르치에서 다리까지 가는 길 내내 도로 옆은 소변과 대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치 동물원 원숭이, 우리에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사람이라면 예의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대답은 네, 이게 완전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소련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숭이에 비유한 것도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을 한 곳에 오래 모아두면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 똥을 서로에게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원숭이들처럼요. 이런 광경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적어도 가스 부족 문제는 아니지만 러시아인들이 서로에게 똥을 던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정치인이나 몇몇 지역의 주지사들은 줄 서 있는 곳 옆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에서는 건설 회사도 화장실 임대 회사도 비계 회사도 다 자기 소유이기 때문이죠. 비계는 항상 임대하고 화재 현장에 오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주지사들이 이동식 화장실 임대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이 화장실들을 설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가 이 지역과 주에 보내는 돈으로 화장실을 임대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100대마다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씩 있는 거죠. 아주 좋네요. 이제는 사람들이 도로 옆에서 참지 못하고 볼일을 보는 일이 줄어들겠어요. 결국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동식 화장실이 넘어지는 것도 보고 이미 넘치고 있는 것도 봤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모든 게 똥이에요. 오줌만 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즐겁게 만든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재미있는 러시아 에피소드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그 나라가 아름다워 우리를 위해 멋진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꼭 돌아오세요. 채널 구독 꼭 해주시고 안녕히 계세요.